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계 영원 무궁하니 하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함께 새로 배웠던 찬양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화교회가 시간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 익숙해지고 마음껏 얼굴을 볼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배화교회는 더욱 힘을 내어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10월은 아임소리라는 주제로 환경을 생각하는 달로 보내려 하고 오늘은 환경 특강을 듣습니다. 돌아보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과 자연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커녕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배화교회만의 첫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목회팀에게는 건강하고 멋진 목회를 위한 공간으로 성도님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처로 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배화교회에 온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이 공간이 다른 이웃의 꽃을 피워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너무도 궁금해하시는 우리 배화 오피스라고 해야 되나? 배화 스페이스. 네, 네. 공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셔도 되는데 간판만 안 바뀌었을 뿐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또 간판도 또 우리 박지성 집사님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이것도 이렇게 작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의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공간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가 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 공간이 채워져 가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환경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10월부터는 우리가 더 늦으면 안 된다. 항상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아임소리라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 주제를 가지고 환경 캠페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기 아까워서 같이 하실 교회 좀 참여해달라. 이래서 몇몇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400명 정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환경특강, 우리 박훈 집사님을 모시고 환경특강을 같이 들으면서 이 환경 캠페인의 첫 걸음을 의미 있게 또 힘 있게 좀 내딛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10월달 손으로 묵상 아마 다 지금 배송 다 받으셨을 텐데요. 4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4개의 패키지가 있어서 요거 칫솔 오늘 아니고 10월 1일부터 쓰세요. 10월 1일부터 10월 한 달간은 요 칫솔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칫솔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일회용 칫솔은 아닌 느낌입니다. 네. 3회용 칫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이게 매일 3번 닦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침에는 이걸로 닦는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이걸로 닦으시고 그리고 요 조그만 책은 환경 가이드예요. 요게.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주제들을 여기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뭘 실천하셨는가를 적을 수 있는 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고 매일 손으로 묵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요거 스티커인데 스티커는 왜 만들었냐? 재밌으라고 만든 겁니다. 이거 뭐 스티커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재밌으라고 만든 거고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그렇게 사신대요. 그리고 그 스티커를 자꾸 붙인답니다. 우리도 한번 조금 한번 젊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손으로 묵상 쓰다가 감동이 되시죠. 이게 10개거든요. 스티커가. 감동된다. 그러면 스티커 하나 띄셔서 거기다 붙이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 인증샷 해가지고 속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간 의미 있게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환경특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우리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훈 집사님 모시고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 좀 나누시죠. 자, 일로 오세요. 네, 화면에 좀 보시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네,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네. 켜놨는데 어. 안 나나. 됐나요? 네.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네. 네, 박훈 집사님은 일단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모시고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모시기 너무 힘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강의를 다 마치시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순서가 와서 예, 실은 우리가 먼저 예약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루다가 안 되겠다.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10월 달로 잡은 것이거든요. 집사님께서 시간도 내주시고 예, 또 이렇게 우리에게 환경특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박수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서는 저쪽에 서는 게 낫지 모르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이제 공부를 이제 생태학 이제 식물 생태학으로 석사를 하고 또 박사 과정은 에너지 환경 정치학을 했는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제 학위 논문에도 좀 언급이 되지만 기후 변화가 어떤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또 공부를 마친 이후에는 또 계속 그쪽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관련된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교회에서 기후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좀 제 생각을 나눠달라고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제가 사실 교회에서 좀 아웃사이더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평소에 안 나타나다 이런 때 나타나는데 네, 아무튼 함께 제 생각을 나누고 제가 뭐 이쪽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가 뭐 정확하게 안다, 더 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또 스스로 판단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기후와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 우리가 지금 가장 공감하기 쉬운 예로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 생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행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여기서 하나 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인류가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환경의 어떤 속성, 이게 크게 가장 중요한 환경의 속성이 한 9가지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또 생물권 온전성 변화라고 이제 생물 다양성, 유전적인 다양성, 기능적 다양성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 시스템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지구 그냥 토지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담수, 민물을 쓰는 것, 또 생물화학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인질소가 이제 자연 환경에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좀 와닿는 예는 우리나라의 여름에 왜 녹조 라떼라고 강이 막 녹조가 막 심해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어떤 뭐 특정한 토목 사업을 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OECD에서 질소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 1등입니다. 그리고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2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금 환경에 유출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인과 질소가 가장 이미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거, 그리고 대기의 에어로졸 증가로 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들도 문제가 되고, 또 새로운 물질 증가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화학 물질, 또 그 다양한 오염 물질이 증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평가 결과를 보면은 여기 빨간 선, 빨간 원보다 더 넘어서면은 이제 그 전에는 이 정도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했는데, 빨간 선을 넘어서면은 이게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바깥쪽에 그 회색 선을 넘어서면은 위험하다. 이제는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인질선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도 넘어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후변화, 오늘 좀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는 안전한 선은 넘어섰고 가장 위험한 선은 아직 넘지 않은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9가지 중에서 인류의 생존에 가장 영향을, 또 그 중에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이렇게 모든 반지 중에 제일 센 반지. 그래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개가 이 기후 변화와 생물권 온전성 변화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논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9개 중에 2개가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를 다 지배한다. 지배라는 표현은 안 들어있지만, 그래서 제가 7번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기후 변화, 온실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온실가스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에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그 햇빛에서 비롯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풍력도 실제로는 그 태양에서 오는 그 햇빛 에너지가 이제 대류를 일으키고 해서 거기서 바람이 생기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물론 몇 가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특히나 지구상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전에는 들어온 만큼 대부분 나갔어요. 우주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가 됐는데, 온실가스가 하는 역할은 우리 그 비닐하우스처럼 들어온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온실가스에 여기 나중에 자료집 뭐 혹시 그 교회에서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설명이 있는데, 온실가스의 가장 큰 것은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이 뭐 아산화질소, 메탄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구에 열이 쌓이는 거예요. 태양에서 온 열이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이제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이제 신문에서 작년부터인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지 말자. 이제 글로벌 워밍은 너무 약한 표현이다. 글로벌 히팅으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신문은 그 뒤로 계속 이제 히팅 지구 가열?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빠져나가지는 열이 어디에 쌓이느냐 보면은 대부분은 바다에 쌓이고 있어요. 바다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그 우리나라 동해안에 요즘 명태 전혀 안 잡힙니다. 그 황태, 뭐 동태 이런 거 다 러시아까지 가서 잡아온 거나 수입하거든요. 동해안이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대신 또 남해안이 너무 따뜻하니까 요즘 제주도 앞바다에 참치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고, 그 모든 그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에너지의 90% 정도는 다 바다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점점 바다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도 대기가 아니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또 뜨뜻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아이스. 이제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알프스 북극 히말라야의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남극도 그렇고 그린란드 막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부분이 에너지가 쌓이는 곳이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데,
그 중에 대기가 쌓여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대기 보통 우리가 뭐 몇 도 상승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그 기준은 보통 산업화 이전 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업화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제임스 왓슨 그렇죠. 이제 석탄을 써서 그 내연기관을 만들어낸 게 한 1700몇 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써서 뭔가 그 구동을 시키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을 175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750년 이후를 산업화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750년 한 그때부터 한 100년까지는 어떤 기온이나 수온 그 측정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산업화 이전보다 몇 도 올랐다 할 때 기준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측정 자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50년 평균보다 얼마나 올랐느냐, 그게 보통 우리가 널리 얘기하는 산업화 이전보다 몇 도 올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쌓이는 에너지의 극히 일부가 대기에 오고 그것이 기온을 상승시키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2017년에까지는 1도씨가 올랐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 2019년 말까지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1도 정도면 오늘도 하루에 뭐 10도씩 아침에 하고 밤 사이 바뀌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10년 뒤죠. 지금 10년 뒤에는 1.5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는 어떤 수를 써도 상승해요.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2도까지 상승하는 데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마 2049년에 2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2도까지 상승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지금보다 0.9도 상승하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회색 그 선이 지금 현재 1도, 1.1도 정도 상승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2030년에 1.5도, 2050년에 2도, 그러니까 지금 위에 그 회색으로 빗금을 친 그 부위가 앞으로 우리가 20년, 10년 후부터 한 30년 후 사이에 경험할 대기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산호초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집니다. 1.5도가 되면은 한 70에서 90%가 없어지고,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은 이번 세기 말까지 해서 99%가 전 세계 산호초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죠? 뭐 니모를 찾아서 그런 얘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이 뜨거워지면은 물이 팽창하잖아요, 그죠? 팽창하고 또 지금 남극이나 그린란드 얼음이 돋고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래서 연안 홍수가 생기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기 말까지 이대로 그냥 쭉 가면은 바닷물 높이가 한 1m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1m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내륙까지 물에 잠깁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 세기 말이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과 그 태풍이 오고 만조가 겹치면, 태풍이 오면 이제 그 위로 바닷물이 막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게 폭풍 해일이 생기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겹치면 여러분 재작년이었나요? 그 태풍 제비가 일본 간사이 공항 갔을 때 간사이 공항이 바닷물에 잠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 그 연구기관에서 해보니까 인천은 그런 게 만약 우리나라에 오면은 인천은 한 30% 정도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화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1.5도, 2도에서 상당히 심해지고 그보다 더 심해지면 훨씬 더 당연히 큰 재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실가스가 그렇게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긴 그 지구의 역사에서 그중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변했나 보면은 현재 약 415 ppm, 100만 분의 1이 ppm이죠. 그래서 대기 중에 한 415 ppm의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 4억 2천만 년 전부터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서 옛날에는 뭐 2,000 ppm도 됐어요. 그랬는데 그 지금 우리가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80만 년 이전부터 이 남극에 그 쌓인 얼음의 그 얼음 속에 포집되어 있는 그 대기 상태를 기준으로 보니까 80만 년 전부터 산업화 이전 직전까지 한 18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415 ppm. 지난 150년 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떼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415 ppm으로 됐죠. 그게 한 3천만 년 전, 저기 그려 보시면은 저기 3천만 년 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의 추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쓴다. 자동차 운전하고 뭐 석탄 발전소 돌리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1000 ppm에서 800 ppm 정도. 근데 그러면 1000 ppm이 돼버리면 1억 년 전.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생물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나 했을 때, 근데 여러분 그 여기서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그 투모로우라고,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고 엄청나게 막 순식간에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전 세계가 얼음으로 덮이는 영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막 순식간에 며칠 아니지만 그런 극적인 변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 어떤 티핑 포인트 하는데요. 이제 급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과학자들이 예전도 아니에요. 불과 20년 전에는 한 5도 정도, 산업화 이전보다 5도 정도 올라가면은 티핑 포인트,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어떤 그 다양한 에너지 흐름이 바뀌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남극의 얼음도 녹아버리는,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은 바닷물 높이가 70m인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그런 모든 변화들의 어떤 시작이 언제냐 했을 때, 옛날에는 5도 정도 넘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과학도 계속 발전하고 또 그 사이에 아무리 경고를 해도 계속 사람들이 에너지를 썼죠. 화석연료를. 그래서 지금은 1도에서 2도 정도 온난화가 되면은 그런 티핑 포인트가 촉발된다. 지금 벌써 1.1도 올랐으니까 이미 티핑 포인트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연구에서 2100년, 이번 세기 끝까지를 다시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경로를 한 5가지로 나눠가지고요. 했는데, 그 어떤 최악의 경로로 가면은 4도에서 5도 정도까지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1도에서 2도 사이에 티핑 포인트인데 4도, 5도면 그냥 거의 우리의 미래를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번 세기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기후 변화의 현황과 전망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생태계 아까 말씀드린 생물 그 온전성 그 변화의 어떤 현황과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계가 변화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이야. 사람들이 막 그 자연 생태계를 막 훼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도시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마존 밀림 많이 보셨지만 그런 밀림을 다 깎아내고 경작지 어떤 식량 생산을 위한 목장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 연간 각 나라별로 면적의 0.045% 정도를 바꾸는 게 가장 심한 나라고요. 0.00에서 0.045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숲도 없어지고 야생 생물이 가꾸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전 세계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810만 종 정도 미생물 빼고 동식물이 한 810만 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만 종 정도 8분의 1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현재는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예전에는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다 해서 생태계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 NCP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물질적인 기여는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식량도 주고 또 어떤 여기 나무도 많지만 우리 숲에서 나오는 목재로 건물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하죠. 그런 물질적인 기여가 있고 또 비물질적인 기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 놀라운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광도 하는 것 다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조절 NCP라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도 배우셨지만 숲에 나무가 많아야 홍수가 잘 안 난다. 그런 또 숲속에 가면 공기도 깨끗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조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변화를 보니까 딱 화면에 나오다시피 다 화살표가 밑으로 보이죠.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훼손되고 없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느는 게 여기 물질 NCP인데요. 이거는 그럼 좋은 것도 있고 사실 실제로는 사람이 자연을 계속 파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재료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연이 주고는 있긴 한데 예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게 있었지만 주고는 있는데 자연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물 다양성과 이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는 최근에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지금까지는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기후 변화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 가장 많은 것들은 실제로 토지 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 환경을 도시로 만들고 경작지로 만드는 게 컸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는 사람이 가가지고 캐서 쓰는 거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후 변화였는데요. 앞으로 35년 동안 30년 동안 앞으로 2050년까지의 변화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오른쪽은 기후 변화를 고려했을 경우인데 기후변화를 고려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훨씬 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앞으로 30년 이내에도 생물 다양성이나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준다.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참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구에 자연에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기회도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1.5도를 넘지 않는 게 물론 지금
바로 멈추더라도 이미 공기 중에 떠 있는 온실가스 많아서 계속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잡히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멈춰버리면 좋죠. 그런데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려면은 2030년까지 그 전 세계 온실가스가 2010년보다 45%가 되고 또 2050년까지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작년에 유엔 환경계획 UNEP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온실가스를 그 전해보다 7.6% 감축을 하면은 할 수는 있다. 근데 다들 뭐라지 숫자 노름이다. 어떻게 그 전에보다 7.6%를 매년 감축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들 안 다니시고 활동이 너무 줄어들면서 물론 온실가스 전체는 아니지만 온실가스의 한 7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8%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감소냐? 1900년에서 2020년, 120년 동안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감소폭이에요. 2차 대전 때도 안 줄었지만 이 정도 아니었고, 또 세계 그 석유 파동이 나도 그렇고 대공황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비극적인 일이긴 한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10년 연속이니까. 근데 10년 연속 코로나19로 발생해야 된다면 못 견디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데 엄청난 희생이나 또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코로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분들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일주일에 며칠씩 하죠. 또 회의도 요즘 뭐 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OECD에서 그 광케이블, 광섬유 통신망이 깔린 그 비율을 했는데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83%, 이거는 작년이고요. 지금 현재 83%로 전 OECD 거의 세계 1등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전에는 몰랐는데 IT 강국이라는 게 몰랐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전기죠. 석유도 아니고 천연가스도 아니고 전기가 있어야 인터넷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나? 이거는 이제 그 통계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몇 등이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G7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온실가스라는 건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인데요.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한 세계에서 13등, 또 1인당으로 보면은 한 27등, 이산화탄소는 세계 8등, 그리고 1인당으로 보면 21등.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즘 오염물질 많이 나는 공장은 한국에 있을 필요 있냐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쓰기는 우리나라에서 쓰면서 그 오염물질은 거기서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18등 정도 되고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1인당 한 2배 넘게 실제로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화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제가 왼쪽에 국제해운과 국제항공을 이 파란색 글자로 바꿨는데 이런 국가별로 얼마나 배출했느냐 통계를 낼 때 국제해운하고 항공은 대부분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북경으로 간 비행기가 쓴 기름은 어느 나라에서 쓴 거냐 이게 좀 애매하니까 따로 통계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통계에서 잘 안 잡히니까 그걸 줄이는데도 많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항공유의 오염 물질이 우리가 보통 쓰는 휘발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뭐 그 제주 공항에 막 기름 냄새 확 나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규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해운이나 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8등, 10몇 등 됩니다. 그리고 그 상승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무역과 관광이죠. 이게 이번 주까지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지표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대구, 신천지 이럴 때 많이 심할 때 한 40에서 50%까지 감소했다가 지금도 한 46% 감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제주도 이번에 추석에는 비행기가 모자라서 증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내선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국제선은 잘 안 다니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거의 100% 국제선만 다니던 나라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93%, 거의 비행기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어떤 온실가스가 줄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인천이 서울보다 지금 공기가 좋아졌어요. 인천은 배도 많이 덜 들어오고 특히나 인천공항에 지금 국제선이 거의 안 다녀요. 지금 우리가 많이 다닌다는 비행기는 다 김포공항에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공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소하는데도 여기 보면은 증가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CO2가 어디는 그대로인지 줄었는지 보는 건데 증가한 건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레지덴셜 가정은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유 저희 집도 보니까 그렇고 왜 이렇게 쌀이 빨리 없어지느냐 뭐 그리고 그래서 전기도 많이 쓰고 네 다들 집에 있으니까 주말에도 집에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덜 들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쓰는 거죠. 아마 집에서는 작년보다 전기 많이 쓰는 집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많이 줄었어요. 특히 제일 많이 줄은 게 비행기인데 이 빨간 선을 보면은 배가 좀 줄긴 했는데 그때는 쭉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계속 수입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또 기름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특히 더 큰 변화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까지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 401분입니다. 401분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는 정말 가장 큰 비극이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없어도 되는 일이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매년 우리나라에서 환경 오염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과학자들의 추산으로 한 24,000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환경 오염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대기 오염이에요. 대기 오염은 다시 또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그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문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런 화석연료를 쓰면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이기는 데는 좀 어려움이 해결이 돼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 코로나가 왜 더 생겼느냐를 이제 생태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야생 동물이나 가축과 점점 더 많이 접촉하고 있어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야생 동물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숲에 있어야 할 애들을 숲에 없어지니까 야생 동물 갈 데가 없잖아요. 상당수는 많이 멸종하지만 특히 이런 설치류, 들쥐 같은 것들 또 작은 새들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접촉이 많아지고 또 가축, 소, 돼지, 뭐 막 조류 인플루엔자만 생기면 막 엄청 다
그냥 없애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옮길까봐 걱정도 되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전염시킬 수 있는 이게 지금 모든 새로운 전염병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변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변화에 통해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그 1억 톤 매년 배출량이 1억 톤을 넘어선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봤는데 1억 톤을 배출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늘어난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고요. 1억 톤 이후에 좀 증가하다가 정체 상태를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나라가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딱 그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 배출을 하면은 지금 시장의 힘에 맡기겠다. 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지고 줄여줄 것이다 했을 때 시장의 힘에 맡겨서 만약에 진짜로 시장의 힘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탄소의 가격이 매겨져야 돼요. 그래야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탄소의 가격이 2도시로 그 억제하려고 하면 62달러, 이산화탄소 톤당 62달러, 아니면 1.5도를 하려면 1,470달러. 1.5도 진짜 힘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 무조건 되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 있어야 대응이 되고요. 만약에 점점 뒤로 미루면 점점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180달러나 또는 1.5도로 막으려면 4,000달러 정도가 돼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막으려고 하면은 탄소가 비싸지는구나 싶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휘발유, 석탄, 가스, 전기가 42% 지금 뭐 1.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나라들 아까 잘 대응했다는 프랑스나 영국은 2%나 16%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잘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은 많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CO2가 배출하는데 가장 많이 배출된 건 당연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수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송도 결국은 에너지죠. 기름 같은 거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에너지가 관련된 게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한 73%, 4분의 3인데요.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까 뭐 8등, 13등 그랬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배출한 걸 다 합친 걸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별로 배출 안 했으니까 세계에서 한 22등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배출한 25개국 안에는 들은 거죠. 그래서 좀 이만큼 책임 있는 나라가 많이 줄여야 된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 부문에서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화석연료를 덜 쓰고 에너지를 특히 전기를 만들어내려면은 재생 에너지 우리가 보통 하는 태양광 풍력 아니면은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생 에너지 비율은 OECD에서 꼴찌예요. 지금 전기 예산 5.6% 정도 된 작년에. 제가 이 그림을 언제 외국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원자력을 왜 여기 합쳐가지고 10몇 프로 안 하느냐. 근데 온실가스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뭘 할까 할 때는 저희도 제가 있는 곳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원자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면은 네 한데 여러분이 계신 동네에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그래서 원자력은 아무도 자기네 동네는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그 원칙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도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유럽도 똑같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그 발전원 하면 항상 원자력 꼴찌 아니면은 석탄 다음은 2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에너지를 뭘로 만들 건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자연을 보호해야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숲이 매년 65제곱킬로미터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정도냐? 서울의 9분의 1입니다. 9년마다 서울 전체 면적만큼의 숲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공단도 만들고 도로도 깔고 하면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동물과 만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목장 용지가 점점 늘고 있고 양어장도 늘고 있고 그래서 숲은 없어지고 동물과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만큼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원헬스라고 재작년에 우리 요즘 전 국민이 좋아하는 정은경 청장님이 이 제2차 2년 전에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때 원헬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없던 걸 만든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추천한 걸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공동 운명체다. 동물과 환경이 병들어 있는데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이번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좀 오래 했으면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대비가 된 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미 재작년에 시행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담당 부처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림부, 해양수산부. 근데 빠진 게 저는 제가 보기에 기재부, 기획재정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부처들, 돈을 쓰는 부처들은 관계 부처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원인 제공 부처니까 원인을 덜 제공하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봐서 그때는 정은경 청장님 힘이 없어가지고 좀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게 이 왼쪽의 그래프가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제 당연히 이름부터 SSP 이제 좀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가면은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서로 왕래하지 않고 자기네 국가 국민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기후 변화나 생태계가 남의 나라 어떻게든 신경 안 쓰다 보니 결국은 바로 눈앞의 일만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회복도 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근데 실제로는 경제도 회복되면서 기후 변화 대응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환경 운동하는 분들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하고 재정 정책 담당자들에게 했을 때 이런 이 Y나 T 같은 청정 에너지 투자한다는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다. 이쪽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GDP가 성장할 때 CO2를 많이 배출했어요. 지난 한 50년을 보면은 그러면 GDP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또 CO2를 배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만 따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국민적으로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그래서 아까 티핑 포인트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티핑 포인트를 막는 방법이 뭐냐를 또 아까는 재정정책 담당자, 이번에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하면은 이런 지구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여기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한데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은 이 사회 급변 요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6가지인가요? 그래서 4번째와 5번째 이 2개를
다른 것들을 추동하는 어떤 그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좀 오래 걸려요. 보면 10년에서 3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우리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거는 어떤 화석 연료가 얼마나 인류와 자연의 비윤리적인 것인지 이게 안에 인식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런 것은 30년, 40년이 걸리는 일이고 어떤 정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육 제도, 교육을 해야 여러분 아시죠? 저도 저기 주니어도 그런데 뭐 이렇게 잘못하면 학교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느냐 그러잖아요. 뭐 환경 문제도 뭐 빈 방에 불을 끄라거나 그런 것들은 어린이한테 부모님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안 배웠던 것들.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러죠. 이상하게 좀 기독교가 좀 환경에 관심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우리가 심리적으로 꼭 기독교가 아니라 여기 나오지만 대부분의 주요 종교는 그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지만 바뀔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이게 다 옛날에 다들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믿었던 거예요.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또 노예제나 뭐 신분제 같은 거, 뭐 종을 부리고 하는 것들 지금 없어졌습니다. 또 인종주의, 남녀의 차이를 우열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설자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기독교에서 원래는 지지했던 것들인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러면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떤 생각을 나눈 분들 이게 기독교라는 건 개신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이 맨 위에 베네딕토 그 성인을 중심으로 어떤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청직이다. 인간이 자연의 청직이다. 근데 또 두 번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얘기하는 자연은 우리의 자매요 어머니다. 자연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베리라고 이제 가톨릭 학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성경에 읽었지만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면서 뭔가 모든 그 창조의 최종 단계가 인간의 창조. 그래서 인간이 뭔가 더 이상의 어떤 변화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좀 그런 그리고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우주의 그 엄청난 우주와 또 우주의 긴 역사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 몰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도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리스 정교 지지울라스가 이제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자연을 하나님께 성스럽게 제물로 드리는 성직자 모든 그 성도가 나는 하나님께 이 자연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직자다. 그랬을 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가 평소에 좀 그래서 물론 이게 이분들이 주장한 걸 제가 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분이 보시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것들 우리도 한번 평소에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좀 고민하면
좀 더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셨죠? 우리는 현장에서 잘 봤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잘 못 보셨을 것 화면을 같아가지고 일단 요 뒤에 없어졌다. 자, 저 자료를 우리 각 속회 이 카톡방을 통해서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좋은 자료니까 이거 계속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들으셨던 특강을 되새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박훈 박사님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의 관리자로 또 그것을 섬기는 존재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입혀 보내주셨음을 저희가 잊고 살아왔던 것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급변점에 이르기 전에 저희들이 부디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또한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신앙,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 환경의 위기 앞에서 저희들을 바꾸어 놓는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변화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우리 특강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 운동을 하는 것 우리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바꾸는 거에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또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또 세상이 하는 이야기와 말들이 태도와 또 정책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짐을 담아서 온 땅은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땅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영혼의 폭풍 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하고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일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파도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일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그저 사라진 안개와 같습니다. 연기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사라질 존재들이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세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저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붙들려고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시간, 내가 사는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몫이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저만 아는 괴물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닮아 우리를 내어주는 용기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겸손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가 다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다르게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뜻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모자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특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일들이 오래도록 메아리치고 울려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앞에 저희들이 바른 태도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 환경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그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속회 카톡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특강 받은 그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자료 보시면 오늘 특강 들으신 내용들이 아주 더 선명하게 잘 새겨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내일이면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 배화 오피스가 대화 오피스에 꼭 오셔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화 오피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운 주 우릴 위해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릴
한숭이 안녕. 한숭 안녕. 고생했습니다.